네, 안녕하세요. 더 인터뷰 구독자 여러분. 저는 뮤지컬 르마스크에서 프레데릭 역할을 맡은 현석준입니다. 저는 레오니 역할을 맡은 이지수입니다. 연출 박한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뮤지컬 르마스크는 얼굴에 부상을 입은 군인들을 위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하여 가면을 만들어주는 초상가면 스튜디오에서 사회로부터 배척받았던 레온이라는 인물이 부상을 입은 프레데릭을 위하여 가면을 만들어주면서 서로 간의 공감과 위로 그리고 연대를 통한 사회로의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다루고 있는 아주 따뜻한 희망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맡은 역할은 프레데릭 리베르라는 인물이고요. 세계대전이 터지고 전쟁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참여하게 되었죠.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그곳에서 얼굴에 부상을 입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가 이 나라의 명령으로 스튜디오에 찾아오게 되고 세상으로 한 걸음 조금 내디뎌 보고자 하는 용기를 얻는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오니 베렌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요.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이 시대에서 살아가기 힘든 인물이지만 어떻게든 살아가고자 의지를 가지고 이 스튜디오에 오게 되고 프레데릭 리베르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분의 삶의 의지까지 제가 북돋아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저는 키워드라고 하면 저는 약간 연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인물 간의 연대. 왜냐하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좀 살아볼 법하지 않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가까워지는 그런 연대가 조금 저는 강하게 드는 것 같고, 근데 그 용기를 내는 날이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저는 이 작품에서 말하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깊이 와닿는 대사가 아무래도 우린 살아있어라는 가사거든요.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뭐든 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삶 자체가. 근데 방금 오빠의 말을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그냥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 관객분들한테 되게 크게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정말 무너지더라도 해내지 못해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 그 부분 어떻게 보죠? 이거 ASMR처럼 무너지더라도 해내지 못해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이지수 배우님. 이지수하네요. 아니 목을 못 풀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편하게 말해봐요. 네. 지수 배우님은 쇼케이스도 함께 해주셨지만 이름이 뭔가요? 이것만 딱 들어도 그냥 소름이 이렇게 돋았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매번 제가 이 공연을 리허설까지 공연까지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되면 정말로 아직도 소름이 돋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둘의 가장 첫 교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처음 대본 받았을 때 제가 그런 공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뭔가 용기를 내게끔 하는 공연이 되게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런 작품을 하고 힘을 내라는 임무를 하다가 이 대본을 읽었는데 제가 그 인물이 아닌 거예요. 레오니가 그 인물인 거예요. 나는 늘 힘을 내라고 말하는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을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고, 그리고 너무나도 화려한 배우진들이 캐스팅이 되어 있어서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하겠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공연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힘을 내세요라고 하는 공연들보다도 제가 더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공연은. 솔직히 말해서 좀 과하게 느낄 수 있겠지만 언캐하고 싶어요. 공연 진짜. 근데 쿼드여서 공연 텀이 너무 길어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맨날 공연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되게 연출로서는 되게 행복한 말이에요. 들을 때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이 이제 보이는 거라 듣기 좋네요. 네. 아닙니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 대본을 이제 처음 받았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네, 밝은 캐릭터구나. 근데 지금 공연과는 어쩌면 크게 달랐던 지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었어요. 이제 프레데릭이 좀 꼬인 인물이었어요. 이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잠시 동안에 사람이 바로 변하겠어요. 어쨌든 이건 뮤지컬이니까 이게 허락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꼬인 사람의 이 마인드가. 그래서 그 지점이 조금 이런 인물이 뮤지컬을 하면서 내가 만난 적이 있나? 되게 신선하다.
이런 결말도 있을 수 있구나. 해피엔딩이 아니네? 약간 이런 거에 되게 조금 새로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더 좋은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져서 그 부분은 덜어지게 되었지만 그게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을 때는. 일단 배우했을 때 그 경험이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대본을 읽었을 때 가장 먼저 배우들의 움직임이 바로바로 그려지는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배우들 없을 때 직접 연기를 또 제가 직접 해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했을 때 당위성이 있어야 다음날 배우들한테도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라는 디렉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우했을 때 그 수많은 그려왔던 그 동선들 그리고 그 감정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우의 감정으로 좀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이젠 너무나 이해가 간다라는 거는 연출님들이 참 많이 바쁘시구나. 왜 이렇게 바쁘실까? 저 배우할 때 왜 이렇게 바쁘시지 했는데 정말 할 일이 배우보다 한 5배에서 10배는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스텝 분야들 그리고 모든 배우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조화롭게 이렇게 조립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이 바쁘셨구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연출님들 화이팅입니다. 가장 신경 쓴 거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모든 분야를 다 신경 써야 되더라고요. 부상당한 군인들이 실제 자기 얼굴과 흡사한 그런 가면을 만들어주는 이곳 추상가면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흉상 하나를 만들어도 정말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만 했고 저희 뒤에 영상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관객분들이 알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영상이 계속 바뀌어요. 굉장히 화려했던 초반의 그런 영상이 전쟁 후에 건물이 다 무너져 있는 영상이 됐다가 공연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이 조금씩 이렇게 복원돼서 맨 마지막에는 건물이 다시 처음의 느낌으로 이렇게 다시 건물이 세워져요. 즉 그게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레오니 그리고 세상의 잘못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얼굴이 망가진 우리 프레데릭이 서로 간의 마음의 위로가 되면서 점차 일상으로의 복귀가 되듯이 건물 또한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명 감독님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색감이라든지 어두웠다가 좀 더 밝아진다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재미가 또 있으실 겁니다. 아니 잠시만 아니 너무 돌발 질문 아닌가요? 같이 해본 적 있어요. 나는 같이 해봤어요. 네. 나도 옛날에. 진짜? 응. 그럼요. 애기 배우 대 때. 배우로서 작품을 좀 많이 해봤죠. 네, 저도 거의 뭐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때 형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포장을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마. 형이랑 같이 공연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살아있어라는 그거를 무대에서 정말 보여주는 무대에서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다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런타임이 조금 런타임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무슨 작품이었어? 뮤지컬 문스토리라고 아. 심지어 창작 초연이어서 형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시고 저는 진짜 행복했어요. 형이랑 할 때 눈물 더 펑펑 흘리고 진짜로 다른 역할이었구나. 음. 저는 창작 초연이었어 이것도. 더 넥스트 페이지라고 안산에서 은진. 했던 그때 안은진 언니도 있었고 되게 배우들이 화려했는데 이제 그때 제 동생으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자 개구리 역할로도 나오고 되게 개구리 왕자.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진짜 데뷔를 하고 그 다음 작품이었는데 정말 아기 때였는데 저 위에 저기 선배님이셔가지고 제가요? 그랬죠. 회식 지금- 자리도 생각나고 저는 지금은 여기 더 위에 계시잖아요. 아예 무슨 그랬던 게 기억나는데 많이 혼나기도 혼났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말이 꼬이시는데요?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거 장담할 수 있어. 한근이 형이 혼냈다면 잘못한 거야. 아니야. 잘못 안 한 거 가지고 형이 혼내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선배님이셨어. 그래? 그러니까 내가 꼰대 기질이 당연히 있긴 있어. 없다면 거짓말인데 내 위로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막 근데 내 시선이 그랬을 거야. 워낙 애기였어. 그냥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지수야 이렇게 해볼까라고만 해도 그게 되게 선배로서의 무서움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튼 연출로서의 오빠는 박한근 연출님은 가장 배우로서 고마운 지점은 배우가 뭘 해보려고 할 때 믿어주는 거. 왜냐면은 배우였기 때문에 더 이해를 해주고 나는 너의 그 감을 믿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고맙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사실 레온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상으로 보면 정말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보모로도 취직을 못했대요. 우리 아이를 안으면 그 장애가 옮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 편견, 그런 것 때문에 레온이는 사회에서 절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친구였어요. 그 아픔을 가진 친구가 작은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이 아픔을 얻은 사람,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했을 때 그 아픔이 좀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진심으로 그분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레오니가 프레데릭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들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등을 돌렸던 프레데릭을 점차 등을 열게 해줬고, 고개를 들게 해줬고, 눈을 바라보게 해줬고, 그리고 말을 하게 해줬고, 그런 과정들 안에서 굉장히 서로 간에 공감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와중에 레오니는 프레데릭에게 진심으로 좋은 가면을 만들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회일 거라고도 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공존했기 때문에 레오니는 편지를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때로는 누군가는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때로는 누군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결국은 프레데릭을 위한 마음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한 마음이기도 한 게 레오니의 그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 나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지수 배우님과 현석준 배우는 연습에 몰두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꽤나 맞지 않습니까? 늘 있던 멤버죠. 두 분은 다른 작품이 없이 오직 이 작품만 연습하던 시기였어요. 맞아요. 네, 이제는 또 아니겠죠? 좀 있으면, 네, 뭐. 조금 지나면 다른 작품도 연습 들어가시겠지만, 딱 어쨌든 시기가 그랬죠. 딱 시기가 요 두 배우님은, 아니, 다른 배우님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너무 잘하셨고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정말 나는 당신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저를 포함해서 상대 배우까지 4명 있는 적이 저는 처음인데, 또 바로 직전에는 2인극이다 보니까 연습량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바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연습량이 저는 현저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배우로서 그냥 무대에 올랐을 때 연습량이 부족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같이 연습을 하려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못 나오는 배우가 있으면 저는 오예, 내가 더 할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았어요. 아, 이거 약간 뭐 다른 얘기 해도 돼요? 저희 테크 리허설 하는데 지수 배우랑 제가 첫 테크 리허설이었거든요. 근데 지수가 진도 나가는 거 보니까 나 솔로까지 부를 수 있겠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게 좋아? 그랬더니 난 노래 부르는 거 좋은데 하면서 엄청 적극적인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나가지고 이번에 알았는데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테크 같은 건 되게 피곤한 일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즐기면서 나 솔로도 부를 수 있겠다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네, 참 좋은 배우예요. 참. 정말 그래, 연습실에서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4명이 있는데 언니들이 조금 바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 때마다 그 친구들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양보하고 또 이렇게 했던 그 모습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아유. 있어요. 너무 네. 그래서 참 좋은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석준 배우도 뭐 여기서 배우 칭찬이지만 여기 있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우리 작품이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적인 맞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줬어요. 우리 작품의 대본, 캐릭터 이런 건 당연히 얘기를 했지만 그거 이외의 것들도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때?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때? 사실은 배우 대 배우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준 배우가 그걸 좀 나서서 직접 해주는 모습을 제가 이번에 봤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죠. 석준아 참 고맙다. 이 두 배우님 참 멋있는 두 배우님, 훌륭한 두 배우님, 감사합니다. 훈훈하네요. 네, 훈훈하죠. 네. 있지. 있죠. 처음에는 눈을 가리지 않고 연습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당연히.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눈을 가려야 할 시점이 왔고 눈을 돌았는데 좀 괜찮았어요. 할만했던 것 같아요. 좀 어지럽긴 했지만 다음날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정말로. 조금이라도 불편해도 이렇게 힘든데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두통은 없는데
눈을 보는 거에 있어서 적응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커튼을 열어야 되는데 커튼 끝이 안 보여서 여전히 커튼을 헤매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습실에서 우리 이게 완전 이렇게 딱 되고 있으면 감고만 있어도 하루 종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많은 어지러움증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진짜 바로 확실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걸 좀 적응도 해야 되지만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붕대에 조금의 공간을 두고 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끔 좀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좀 하곤 했고 지금 또 어느 정도는 해주셨을 거예요. 분장팀에서 소품팀에서 해주셨는데 그래도 뭐 배우분들 고생이죠. 뭐 레오니들도 이 절뚝이는 연기 자체가 일단 하체의 그 비중이 좀 이게 다르게 되니까. 맞아요. 어쨌든 다리를 절뚝거리는 연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연습을 잠깐 하고 들어오기만 해도 갑자기 허리 아래쪽이 통증이 살짝씩 느껴지면서 이게 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라테스를 되게 오래 했는데 선생님이 제 몸을 보시더니 어느 순간 골반이 틀어졌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랬었는데? 안 그랬었는데 오. 저도 몰랐어요. 지금 그거 펴는 교정 필라테스를 지금 새로 하고 있어요. 아무튼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이렇게 맞아요. 하지만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가면을 씌워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들 눈에 씌워져 있는 그런 색안경, 즉 편견이라는 가면을 벗어내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모두가 쓰고 있는 그런 가면들을 조금 한꺼풀 다 벗어냈을 때 우리는 이 올바른 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우리 배우들 레오니 프레데릭들도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공연을 보시면서 본인의 가면 아닌 가면을 좀 한꺼풀 좀 벗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저는 힘을 내라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장황한 말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힘든 사람에게 너 힘내, 용기 가져 이런 말보다도 이름 뭐냐? 밥 먹었어? 취미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건네지는 관심이 힘든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가진 그 힘에 대해서 우리 관객분들께서 좀 느끼고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평상시에도 누군가에게 참 힘이 돼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맞아, 지수는 되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다. 근데 정말 직업이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이 공연을 하면서 내가 레오니를 통해서 이 관객분들이 진짜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데 좋은 에너지를 얻고 가시면은 정말 좋겠다. 근데 레오니가 프레데릭이라는 인물을 일으켜주는 인물이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한 명 이렇게 자리에서 일으켜주고 싶은 거예요. 커튼콜 때 마주하면서 관객들의 시선을 보면은 내가 오늘 한 명이라도 일으켰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순간. 그래서 정말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더 좁은 길 어린 길로 나아가는 세상 우리는 이 시대의 중심 파리지에 이름이 뭔가요? 예? 당신의 이름 그냥 편하게 말해봐요. 프레데릭 리베르 고향은 어디죠? 고향 난 멀리서 왔나요? 부르도 마르세유? 리옹입니다. 이번엔 이것 좀 봐요. 이건 좀 어때요? 아님 이거 그럼 어디 바꿔볼까요? 그림 속 어디가 문제인가요? 아님 모두 잘못됐나요?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림이 내 얼굴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때 그저 괴롭고 아픈 그때 날마다 기억은 바래고 희망은 흔적조차 사라져
기회를 순간일까 그 순간이 널 위해 그를 위해 가면을 만들어 어쩌면 내게